2015년 방위사업 관계법 세미나 사회를 맡은 방위사업청 규제개혁 법무 담당관실 이인걸 법무관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세미나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일 세미나의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세미나 일부 행사에서는 제1주제인 방위산업 분야 준법 감시 기능 강화 방안에 관하여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후 30분간 휴식 및 다과 시간을 가진 후에 2부 행사에서는 제2주제 최근 방위사업 법령 재개정 과정 및 향후 개정 추진 방향 제3주제인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표 및 토론은 방위사업청 김혁중 규제개혁 법무 담당관님의 사회로 진행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차장 진양현입니다. 우선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국방부 및 각 군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방위산업 및 산학연 관계자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 오늘 많이 오셨네요. 바로 이번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발표자 및 토론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방위사업청은 2006년 1월 1일 개청 이래 지난 10년 동안 방위사업의 효율성과 경쟁력 확보에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러분 많이 보다시피 감사나 수사를 통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어 있고 방위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점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사업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반부패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청이 추진하는 혁신 정책의 방향과 방위사업 법령의 개정 방향을 관계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는 방위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방위사업의 투명성 및 적법성이 강조되는 상황에 맞춰 우리가 지금보다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세 가지 사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반부패 혁신을 위한 방산 분야 유관기관 및 업체 간 준법 감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인적 쇄신과 내부 통제 강화, 시스템화된 업무 수행 등으로 투명한 사업 추진 노력을 하고 업체는 법규를 준수하는 윤리 경영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둘째는 올해 방사위청에서 추진하는 방위사업 법령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이해함으로써 방위사업 법령의 현주소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 개정이 방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인지, 보완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 법령의 제도 개선 방향을 방산업체의 시각에서도 균형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방사청과 업계 간 견해 차이를 좁히고 보호 육성과 경쟁의 조화를 이뤄내고자 힘쓴다면 방위산업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보다 심도 있고 창조적인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우리가 변화와 혁신을 추진함에 있어서 단순히 잘할 수 있다는 신념만 가지고 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방위사업의 신뢰 회복 역시 의욕만 가지고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방위사업 법령은 2006년 처음 제정된 이래 10여 년간 방위사업청의 성장과 함께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앞으로도 방산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방위사업 법령의 기반을 굳건히 다져간다면 신뢰 회복은 물론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세미나에서 참석자 여러분들의 식견을 바탕으로 방위사업 법령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갈 것을 기대하며 안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15년 방위사업 관계법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1주제는 방위산업 분야 준법 감시 기능 강화 방안입니다. 김혁준 규제개혁 법무 담당관님의 토론 사회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방위사업청 법무담당관 김혁준 부의사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굉장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준법 감시 지원 제도 또는 그 준법 감시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 저희가 이렇게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발표자와 토론자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오덕수 방위사업청 반부패팀 팀장이십니다. 오덕수 팀장님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신 이후에 고려대학교에서 기계공학 석사를 역임하셨고 취득하셨고 방위사업청에서 전력 분야 그다음에 그 시험 평가 분야에 단연간 근무를 하셨습니다. 다음 토론자는 그 업체에서 준법 감시인으로 역할을 하고 계신 두 분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먼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윤웅중 상무이십니다. 윤웅중 상무님께서는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 부동사원장을 역임하셨고 육군 준장으로 전역하신 이후에 한국항공에서 임원으로 그리고 변호사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하나테크인의 이채준 상무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채준 상무님은 삼성중공업 그리고 삼성테크인에서 준법 감시인으로 역할을 하셨고 지금은 하나테크인에서 임원이시면서 법무실장이시고 그리고 준법 감시인으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오덕수 반부패 팀장님의 발표를 듣고 난 후에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법 감시 기능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되어 경광스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법률 쪽에는 문외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도 3학년 때 법학 개론을 1년간 배운 거 외에는 제가 법학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감히 이제 강화 방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도 좀 벅차지만 최대한 저희가 그동안 준법 감시 기능 강화라는 차원에서 또 투명성 강화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해왔던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저를 비롯한 저희 방위사업청 직원들과 또 방위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대다수의 인원들이 기본적으로는 법을 몰라도 솔직히 법을 준수하는 그런 역할들을 또 노력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또 그렇게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방위사업청이 개청 이후 방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고 또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 상황에 대한 인식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대부분께서 올해 가장 많이 접했던 단어가 바로 방산비리 아닌가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11월에 합수단이 출범한 이후 수사활동을 진행하면서 비리와 관련 기사가 약 3,000여 건 정도가 넘었습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분명히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사의 대부분이 현재 수사 중인 약 12건에 대한 압수수색, 체포, 구속, 기소, 판결 진행 상황 등의 내용들이 지속적이고 반복된 내용들이다 보고 그러다 보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업명도 잘 모르고 또한 명백한 비리와 R&D 도중에 나올 수 있는 시행착오나 부실 문제의 구분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 결국엔 방위사업하면 비리로 인식하게 된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국외도입 사업에서 무역대리점이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등 비리의 원인이 방산업체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방산업체 전체가 비리 집단으로 매도됨에 따라 방산업이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것처럼 현재 방산 수출 현황이 14년 동기간 대비 급감하고 있는 악영향을 미쳐 총체적으로는 방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결과까지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번째, 방위사업청이 지난 10년간 투명성을 향상하기 위해 어떠한 준법적 노력들을 해왔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법률에 의한 방위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개청 이전에는 국방부 훈령인 국방 획득관리 규정에 따라 수행하던 방위사업을 법률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특히 동법 제8조에 따라 국가의 재정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 방지하고 방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 또는 협상 등의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미리 법률적 문제를 검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외에도 방위사업에 대한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는 정책실명제,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청렴서약제,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제기된 민원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정 또는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투명성 관련 각종 성과를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용항공기에 대한 정부의 강화 인지를 위하여 군용항공기 비행 안정성 인증하는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러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인증기획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방사물체 및 국방과학기술의 통제를 위하여 방산기술 통제원 조직을 신설하는 등 지속적인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시스템에 의한 관리 감독 분야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시스템에 의한 사업 관리와 지원을 위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방기술정보통합관리 시스템, 통합사업관리 정보체계, 국방통합원가 시스템 등을 구축하였으며 최근에는 시스템에 의한 불법행위의 상시 감독을 위해서 시험성적서 위변조 시스템, 비리업체 추적관리 시스템, 청년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구축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위사업청이 지난 10년간 각종 노력을 했고 또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드러난 각종 비리로 인해 이러한 부분들이 가려졌다는 것에 안타까워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리가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합수단의 중간 수사 결과에서 발표한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원인은 방위사업 절차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 시스템이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방위사업 분야가 폐쇄적이고 전문성이 높기 때문에 효과적인 감시감독이 곤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방위사업청이 소요를 포함하여 방위사업 업무를 최종적으로 통제하면서 업무 전반에 걸쳐 적법성 확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물론 자체 감사 기능도 수행하고 있으나 국방부에 의한 상시 감사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 그리고 방위사업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무 처리가 빈발해도 이를 자체적으로 통제하는 준법 감시 기능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군인, 공무원, 업체 인원이 함께 수행하는 방위사업의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행할 수 있는 수사 권한의 한계로 인해 수사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각종 비리 예방 기관의 역할이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입니다만은 보안에 대한 감시를 위해 활동하는 기무사 직원들이 뇌물수수 대가로 군사 기밀 자료를 유출했고 기품원 직원들이 소요군이나 방사청 회사에 좌우되다 보니 독립적 객관적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폐쇄적 계급 문화에 기인한 상명하복식 의사결정과 퇴직 후의 유착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해상작전 헬기의 경우와 같이 무기 도입이 객관적 평가가 아닌 수뇌부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부패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부패구조가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원인의 하나는 예비역과 현직 간의 뿌리 깊은 유착고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인은 방위사업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기준비상 방산업체 관계자 등이 제공하는 자료와 정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이에 의존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며 납품 원체의 농간을 적시에 차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유착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것이 합수단에서 약 7개월 동안 수사를 하면서 확인한 방위사업 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었습니다. 물론 방위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합수단에서 제시한 비리 발생 원인이
또 틀렸다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라도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었다는 것이며 우리는 겸허히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근본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방위사업 환경을 구축하고 방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대기된 각종 비리 발생 원인들을 분석하여 구조개혁 및 청년 문화를 확산하고 제대로 된 방위사업 수행을 위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고 또한 시스템화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또 향후 시행함으로써 준법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런 방안 중에 첫 번째가 비리 근절을 위한 구조를 개혁하고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우선 방위사업 분야 전문교육 확대입니다. 앞서 합수단에서 지적한 비리 발생 원인에도 있었듯이 방위사업청은 개인 전문성 향상이 방위사업 수행의 기본이라는 판단하에 방위사업 분야 교육에 대한 질적, 양적 향상 노력을 통해 외부 인원까지 포함하여 획득 전문 인력 양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업부서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 공무원 비율 및 기술직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는 인력 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이를 전담하여 관리할 수 있는 조직 신설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격 위주가 아닌 품질과 성능 위주의 무기체계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비용평가 하한선을 90%로 적용하도록 그리고 일반 물자 적격 심사 기준 기술 능력 평가를 확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위해 현재 조직을 재설계하고 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방안입니다. 방위사업청 스스로와 또 이와 관련된 모든 이들의 준법 활동을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견제 감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난 5월부터 익명신고 시스템과 청탁 등록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 운용 중에 있으며 사업감사과 신설 추진, 감사자문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등의 노력을 통해 내부 통제 조직과 기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사업 여건 보장을 위해 비리 의혹이 증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비리 의혹을 해소한 후에 진행하는 비리 의혹 사업 일시중단 제도를 강화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시스템 혁신 방안입니다. 준법 감시 기능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보완과 업무체계 개선 활동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제도화를 통한 투명성 보장을 위해서 우선 청렴 서약서 징구 확대와 무역대전 등록제 입법화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험복지단체 수입의학 제도 개선과 함께 함정사업 감리제도 적용도 지난 9월 개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 방위사업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관리 정보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난 10년간 각 청의 각종 업무 시스템에 축적된 정보를 수집, 분석 및 공유하고 업무 지식으로 활용함으로써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더욱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 가격제로 검증체계 보강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수사벽에 나왔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가격 정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당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앞으로 보강하기 위해서 이미 이제 가격 정보를 획득원을 확대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했으며 이런 각종 시스템을 구축하고 앞으로는 국외 가격제로 DB까지 구축하고 분석해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다시는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리경영문화 정착입니다. 방위사업의 투명성 보장은 우리 방위사업청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방위사업의 파트너인 방산업체와 공감과 협업 없이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청의 업무 시스템을 개방, 공유 및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지난 4월 이미 사업설명기의 확대와 사업정보 제공 내용 구체화 등으로 국가가 가진 정보를 방산업체와 나누어 가지고
또 방위사업 정보가 불법적으로 상품화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에는 청해 의사결정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도 한 단계 높였습니다. 더불어 지속적인 청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비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한 처벌로 청해 청렴의지를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업의 자정능력 제고를 위해서 각종 지원 정책 제도도 마련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또 협력업체에 대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예방적 품질관리 활동 그리고 국방벤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방위사업청은 국민 신뢰 회복과 제도약을 위한 인적 쇄신, 내부 통제 강화, 시스템화된 업무 수행 등으로 투명한 방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국방부가 중심이 되어 각 분이 종합쇄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방산 현장의 목소리를 업체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산업체도 이제는 청과 동반자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윤리경영 노력을 통해서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주제 발표인데, 왜냐하면 우리 방사청이 일부 과거에 어떻게 그 부패에 대해서 감시를 해왔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리가 발생한지를 분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0년간 방위사업의 현 상황을 분석하고 또 투명성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해왔지만 결국은 방산비리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발생을 하였고, 그 근본적인 이유가 감시감독 기능이 미흡했다든가 비예방 기능의 역할이 미흡했다든가 전문성이 부족했다든가 이런 우리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뼈아픈 그런 분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준법감시기능 방안은 여러 가지 방법을 마련하셨는데 구조개혁 문제라든가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거라든가 시스템을 혁신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셨는데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윤리경영 문화를 정착하는 것입니다. 윤리경영 문화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했고 그 중에서 이제 그 기업의 자정능력 제고를 위해서 지원을 하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자 이렇게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법규를 준수하는 그런 또 법규를 준수하는 윤리경영 노력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자 하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쉽지 않은 분석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아까 소개해드렸던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윤문정 사무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저도 한동안 공무원으로서 수시로 어떤 사고가 발생하거나 또 외부에서 문제점이 지적됐을 때 내부적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점 분석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방안 등을 여러 차례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실제로 발표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느꼈던 것은 항상 이렇게 어떤 사고마다 대책과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어쩌면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급하게 일단은 어떤 향후 대책을 빨리 내놓으라 하니까 과거에 나왔던 것들 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점 등을 이렇게 모아서 발표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민간 입장에서 민간인 사이드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발표 이런 것들을 이제 듣다 보면은 어떤 우리가 참 가려운 데를 긋지 못하는 어떤 한계가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느껴집니다. 우선 저 발표자께서 이제 준비해 주신 내용을 사전에 받아보고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했던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위 산업과 관련된 비리와 관련돼서는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방위사업법이 제정되고 방위사업청이 출범하면서 전반적인 흐름은 계속 투명화가 진행되고 있고 또 부정과 비리의 요인은 많이 제거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나 투명화, 또 투명성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방위사업을 집행하는 실무자들이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가지고 또 융통성 있는 판단을 해서 매끄럽게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일들도 과거 같으면 또 했던 일들도 감사원의 감사가 부족다. 결국은 나의 연금은 내가 알아서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식의 판단으로 아주 쉬운 판단도 미루고 잘 못하는 그런 경향을 보아왔습니다. 이것은 결국 효율성을 아주 많이 깎아내리는 그런 행태가 되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누적되고 오히려 이제 관행화되가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방산 분야의 비리 문제가 제일 큰 화두이지만 오히려 방산 분야의 효율성을 또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하는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현 상황에 대한 인식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기억으로 이 방위사업 분야에서 간사와 수사가 강화된 것은 2009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광복절 기념사에 언급되었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무기 구매의 중간상인들만 배제해도 국방 예산, 구매 예산 20%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그런 해설까지 붙여진 것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각종 사정기관에서는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사정과 감사가 또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최근에 이제 세월호 사건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방산 비리가 또 더 부각돼가지고 합동수사단이 만들어져서 수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위사업 전반에 걸쳐서 방위사업 국방 획득 사업의 특성을 좀 뭘 이해하고 경쟁 계약 요소를 강화하고자 하는 그 집행자, 그 정책 결정자의 의지로 또 많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국방 획득 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국방 획득 고유의 원리와 또 필요성들이 많이 배제가 되는 상태로 국가계약법에 의한 철저한 집행의 시각에서 방위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더욱더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방위사업 특유의 어떤 특징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 조달청이 아닌 방위사업청을 따로 만들어서 국방획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만들어진 그 최초의 그 이념과 그 목표를 함께 생각을 하면서 방위사업 분야의 그 준법을 제고하고 또 방위사업청 내부의 그 주법 방식 또 업체의 주법 방식도 함께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 발표자의 발표 내용 중에서 비리 발생 원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방위사업 절차 전반에 대한 감시 감독 시스템이 과거에 미흡했고 앞으로도 좀 그것을 강화하겠다 하는 부분과 또 폐쇄적 계급 문화가 이러한 방산 비리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본다는 분석, 또 방위사업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폐쇄적 계급 문화에 대한 지적은 과거에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명하복 관계가 철저해서 부정에 관련된 일이라도 상관의 지시가 있으면은 부하들이 따르는 것이 어떤 경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의 국내 의식을 보면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관의 지시가 불법이고 위법사항이 포함된 것이면은 부하는 당연히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문화는 정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비역과 현역 간의 그 부정적인 연결관계가 이어져서 방산비리의 어떤 씨앗이 되고 있다고 보는 부분도 물론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또 없앨 필요는 있겠지만 예비역들, 과거에 어떤 업무를 추진했던 예비역들의 그 전문성을 살려서 그것이 그 방산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정을 일소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철저하게 예비역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없도록 만든 현 제도도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비리의 위험이 많이 있는 곳은 이제 실무자들, 방위사업청 레벨의 실무자들과 방위 산업 쪽의 업체들의 부분이 아니고 어떤 국방 전력의 소요를 제기하는 차원, 또 그것이 좀 더 구체화되면은 어떤 무기체계의 요구되는 성능을 결정하는 차원, 기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그 단계에서 높은 수준의 비리의 위험이 더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준법 감시 시스템도 물론 방위사업청 수준에서는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큰 틀에서는 그런 부분부터 준비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준법감시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한다면은 업체들이 앞으로 또 지금까지 해왔고 또 앞으로 실시할 준법감시 노력에 대한 평가와 보상이 좀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뭐 금전적인 보상 같은 것이 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겠지만 적어도 업체의 준법감시 노력이 있었다면은 업체가 어떤 잘못에 연루돼서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되는 단계에서는 그러한 준법감시 노력을 계속 해왔던 부분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인정할 수 있다면은 면책의 사유로 제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처벌을 함에 있어서 그 잘못의 내용과 처벌 내용이 균형감을 가지고 처벌이 돼야지 업체가 스스로 그것을 수긍하고 또 개선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조달청 업무와 구별되는 방위사업청의 업무가 확립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국가계약이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방위사업과 관련된 계약은 방위사업 특유의 계약 기준과 절차를 국가계약법과 구별되도록 좀 더 구체화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공익 제보 보상 제도를 강화하는데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약간 좀 제 생각은 다릅니다. 현재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계약 특수조건 제51조에 보면은 계약 상대자는 내부 고발자를 이런 내부 고발 사유로 해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또 익명의 신고를 장려하는 그런 정책이 여러 군데에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그냥 막연한 이런 정책은 별로 방산 비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업체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익명의 제보라든가 하는 것들이 제보했는데 아니면 말고 하는 그런 뭐 했는데 있거나 말거나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제보로 인해서 어떤 수사나 감사가 시작됐을 때 업체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경우에 따라서는 금전적인 피해를 보는데 그러한 경우에 따라서 허위 제보를 가지고도 그런 감사 수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좀 잘 걸을 수 있는 제도가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알기로 그 False Claim Act라는 법이 있고 그에 따라서 이런 특정 분야에 대한 내부 고발자의 그 자료를 활용해서 업체의 비리를 예방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업체가 부당하게 취득해간 금전을 환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선 그 제보자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서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업체를 상대로 해서 그 폴스 클레임 액트 법에 의한 소송 절차로 업체가 먼저 소송을 합니다. 제보자가 먼저.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업체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증거를 가진 제보자와 상대를 합니다. 근데 그 증거가 확실하다 하면은 업체가 뭐 굳이 싸울 필요가 없죠. 그냥 승복하고 환수 절차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제보자가 승소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야 이제 승소한 내용을 가지고 국가가 개입을 해서 업체와 협상 등을 통해서 얼마를 환수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그 돈을 부당하게 가져간 돈을 환수를 하면 그 중에 일부를 그 소송을 제기한 그 제보자에게 그 보상금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만약에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우리나라도 익명의 제보라든가 별로 이렇게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그 정보를 가지고서 수사를 시작하는 그런 관행이 좀 자제가 된다면은 업체로서도 당연히 평소에도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노력할 것이고 또 불법이 있는 업체도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더 큰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신중하게 도입을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방산비리와 외부에서의 수사 등에 의해서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들이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위사업 실무자들, 관계하는 업무 관계자들은 각각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방위사업청은 그런 전문가들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를 발달 유지시켜서 이 방위사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 말씀을 끝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체적인 방안에 있어서 토론자와 입장하는 부분은 방향은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방향이 틀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업체 감시 노력에 대한 평가와 보상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 그리고 이제 퍼스트 크라임 액트와 거기에 따른 익명의 제보에 따른 부담 그걸 해소하는 방안 그리고 전문가의 판단이나 결정을 존중해주는 문화를 그런 환경 조성해주는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토론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우리 발표자께서 간단하게 윤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좀 이 자리에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방위사업청이 이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것과 그다음에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과는 좀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그 부분을 잘 중용을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오늘 발표드린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기존에 추진했던 대책들이 단편적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린 대책들은 기존과는 좀 다른 종합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 발표드린 이 준법감시 기능 강화 방안은 현재 저희가 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3대 분야 10대 과제로 구분하고 있는 과제 일부만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 강화 방안, 그다음에 효율성 향상 방안, 그다음에 방산 경쟁력 강화 분야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현재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합수단에서 제시한 비리 발생 원인뿐만 아니라 그 방위사업청 자체적으로 분석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사업관리 인원은 그대로인데 사업수는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 1인관리 사업도 증가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1인관리 사업도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업관리에 스타트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가지고 앞으로 효율적으로 사업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테크인에서 준법 지원인을 맡고 있는 최준이라고 합니다. 사실 아직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아직 하나테크인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는 않거든요. 아시겠지만 6월 25일자로 이제 하나테크인으로 3명이 공식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시겠지만 기존에 삼성테크인 회사가 없어진 게 아니고 위에 대주주가 굉장히, 그래서 주요 기능이라든지 회사 조직은 다 그대로 똑같이 큰 변화 없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제가 발표하고 있는 준법 감시 기능, 컴플라이언스 준법 지원 기능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 기능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법무팀장을 맡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또 컴플라이언스 준법 지원으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테크인의 경우에 삼성 시절부터 한 2011년부터 그 준법 감시 컴플라이언스 조직은 별도의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2012년도부터 이제 상법상에 자산 1조 원 이상이면은 별도의 준법 지원인을 크게 돼 있지만 그 전부터 이제 도입을 했었는데, 사실 일을 해보면 사실 법무 기능과 컴플라이언스 이런 건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법무 기능은 최대한 회사를 보호하고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논리를 만드는 조직이라면, 사실 준법 감시 기능은 꼭 반대 기능도 유사합니다. 감사 기능과 좀 유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본적으로 좀 다른 면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발표자께서 발표해 주신 분들 중에 저는 궁극적으로는 대부분 이제 준법 감시라는 말 자체에서 사실 규제, 잘못을 했을 때 처벌, 강화 쪽에 어감이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 같은 경우는 준법 감시라는 말보다는 준법 지원이라는 용어를 상당히 좀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서 삼성중공업에 있을 때는 준법 지원팀이라고 따로 있었습니다. 감시라는 용어는 좀 너무 강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준법 지원팀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규제 산업인 방위 산업 특성상 부정부패가 발생하면은 각종 규제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근데 기존의 이 규제와 관련된 목적과 달리 이 예방은 잘 되지 않고 이게 방산업체의 경영을 위축하는 그런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은 많은 사건들이 회사에서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뭔가 문제를 발생한 게 아니고 그 담당 임직원의 어떻게 보면 과실이라든지 그리고 사업관리 부실로 생긴 건들이 많은데, 사실 그런 건들이 생기면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또 그 후속 타로 보면은 착 중도금 지급이 금지된다든지, 또 방산원가 관리 체계 인정이나 국방 품질 경영 시스템 인정 취소 등과 같은 후속 또 영향들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막대한 경영의 손실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이런 규제도 중요하지만, 앞에서 우리 윤상님께서도 발표해 주셨지만 이런 준법 감시 지원 기능을 제대로 했을 때 좀 인센티브를 주는 쪽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소위 말해서 채찍뿐만 아니고 당근도 주는 쪽으로 뭔가를 고민할 때가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표적으로 저도 생각이 나는 게 공인성적서 유조건 관련해서 위약벌 30% 이런 게 나왔을 때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업체에서 준법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하면은
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들도 좀 마련해보면 어떡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발표자께서 발표하신 것 중에 이제 비의혹 사업이 있으면 일시 중단 제도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좀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면 사실 또 경쟁 업체 간에 악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사업 지연이 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사업 중단 그러면은 그 방산업체뿐만 아니고 협력업체, 선의 제3자까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규제의 제도를 도입할 때는 충분한 선의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사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준법 지원 감시 기능과 관련해서 독자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기존의 법무 조직과는 그런 좀 다른 기능을 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조직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독자적인 조직은 청뿐만 아니고 각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걸 제대로 운영을 했을 때는 뭔가 인센티브를 주자. 지금 현재 그 준법 지원인 제도 관련해서도 그 법무부에서는 그걸 제대로 운영을 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거냐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12년도에 도입된 이후부터 아직 사실 뭐 선정을 하지 않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또 실제로 제대로 운영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뭐 메리트를 주는 것도 없습니다, 사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 법무부의 그런 노력과 비춰봤을 때 이 방산업체에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발표 내용 중에도 보면은 이제 우리 방위사업법상의 그 8조, 그다음에 시행령 12조에 뭐 법률 검토를 하는 조항들이 있는데 사실 이 법률 검토 조항 기능도 보면은 사실 뭐 제한적 평가라든지 계약서에 대한 검토가 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무 검토 기능뿐만 아니고 청정, 비리 예방 등 관련된 사전 예방과 관련된 준법 감시 기능들은 약간 거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방적 측면에서 큰 비중을 두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사청 내의 준법 감시 시스템 도입과 그리고 방산 준법 감시칙 의원제 도입이랑 사실 같이 이렇게 해서 사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지금 준법 감시 시스템 도입은 사실 지금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감안을 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처음에 시행 방안 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생각에는 무엇보다 더 준법 교육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디가 담당이 돼야 될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법무 담당관실 주관으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뭐 사례 위주로 해서 뭐 교육을 한다든지 특히 이제 뭐 계약관리본부, 사업관리본부 등 업체와 접촉이 잦은 곳은 좀 더 심화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접촉이 잦은 곳은 사실 심화 교육을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육만으로 끝나서는 당연히 또 안 됩니다. 뭐 온라인을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시험 평가를 통해서 인사고과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시험 평가를 해서 인사고과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어렵게 문제를 받는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별도의 준법 질의 시스템도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신고와 같이 자유롭게 준법 관련 질의 형태를 가능한 청내부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준법 시스템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보라든지 각종 질의는 따로 법무와 달리 따로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뭐 교육뿐만 아니고 외부 업체라든지 이런 것도 청에서 좀 준법 교육을 실시를 하고 그래서 이 업체와의 계약서에 뭐 교육서가 수강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해서 교육 정책이 필수화되도록 제도적 공부를 많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사실 평가를 해서 업체들의 준법 체계를 평가를 해서 인정을 부여하고 그 계약 체결 시 사실 꼭 이윤율 정액만이 하나의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윤율 정액 등을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도급 거래 관련해서 사실 인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2년당 직원 조사를 면제한다든지 시정명령시 공표를 면제한다면 사실 각종 메리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정 체계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정을 할 때 어떤 내용들을 그럼 담을 것이냐, 업체 자체적으로 준법 지원을 제대로 지정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제대로 검토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정기적인 준법 교육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교육과 관련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또 사후적으로 교육 관련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물론 점검위원회는 평가를 해서 잘하면 상황을 못하면 징계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문제사항 발견 시에는 대표이사에게 직속으로 보고할 수 있게끔, 저희도 사실 우리 조직은 대표이사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 평가에 반드시 반영하는 것들, 저희도 사실 연말에 임원 평가 시에는 준법 치수를 넣어서 반드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또 그 관련해서 잘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쪽으로 자정 능력을 형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 내부적 차원에서는 기존의 준법 감시 기능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좀 새로운 독자적인 건강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그래서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또 업체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부정당 업자 제재 등 각종 이런 제재도 중요하지만 인정 제도와 함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첨가 업체가 동시에 비리에 대한 자금 능력을 키우는 등 방산 비리의 사전 예방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준법 감시라는 것보다는 사실 준법 지원을 통해서, 그리고 그 준법 지원이라는 것은 독자적 급한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잘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넣어서 그 규제를 통한 문제 해결도 있지만 잘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통한 힘을 북돋워주는 방향으로도 한 번 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법잠시 기능에 관한 구체적인 교육을 어떻게 하고, 또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면서 평가는 또 어떻게 하고, 인센티브를 어떻게 줘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인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맘만 먹으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아주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혹시 그 플로에 계신 분의 혹시 발표의 내용에 대해서 이러한 제도 개선 방안이나 뭐 다른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방산 분야 준법 감시 기능 강화 방안이라는 세미나를 하는 것 자체를 참가하면서 약간 우려되는 게 있는 게 좀 더 복잡해지고 또 좀 더 강화되고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세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리라는 거는 너무 복잡해지고 또 절차가 정보가 공개가 안 되고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업체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발생되지 않는가 하는 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이게 확대하고 사업 설명에 확대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같이 마련을 해가지고 이제 시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행정 소요가 많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부서나 계약부서랑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뭐 된다 안 된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검토를 하겠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7월에 저희 청장님께서 경상지역 방산업체에 방문하셔가지고 간담회를 했고, 또 11월 달에도 또 그런 간담회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도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고요. 3주제는 또 이제 방산진흥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개선 방안이 구체적이어서 아마 여러분이 듣고 가셔야만 될 그런 내용인데 끝까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주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일부 행사를 마치고 약 30분간 휴식한 후
2부 진행을 15시 40분부터 진행하겠습니다.